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호주가 새로운 안보조약 체결에 합의하며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시드니 해군 기지에서 양국 공동 안보를 위한 새로운 조약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조약은 한쪽 또는 양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와 검토하도록 규정하며 국방안보 분야 협력을 정례화하고 정상 및 장관급 협의를 꾸준히 이어가도록 명시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해당 조약이 지난해 체결된 방위협정을 기반으로 한다며 내년 1월 인도네시아 방문 시 공식 서명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해 상대국 영토에서의 군사작전 가능성을 포함한 방위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약 2,000명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합동훈련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함께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보워 대통령 역시 좋은 이웃은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며 양국 안보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호주는 최근 파푸아뉴기니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약에 따라 두 국가는 군사력을 통합 운용하고 상대국이 공격받을 경우 방위를 서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소매 판매가 10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며 연말 소비 시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10월 소매 판매 지수는 219.7로 전년 대비 4.3% 증가할 전망이며 자동차 부품, 식음료, 가정용품 등이 성장을 주도했습니다. 반면 정보통신기기 판매는 33% 줄며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식품, 음료, 차량용 연료 등 일상 품목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고 중앙은행은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앞둔 수요 확대가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응답자들은 12월 크리스마스와 내년 3월 이둘 피트리 기간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향후 3에서 6개월 판매 전망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이둘 피트리는 라마단 금식월 종료 후 맞이하는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로 매년 귀향과 대규모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9월에 115에서 10월 121.2로 반등해 3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8월 이후 확연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고용 전망 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고용 지표는 5개월 만에 다시 낙관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회복 흐름이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퍼르마타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소비자들이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출은 조심스럽게 하고 저축은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며 소비가 특정 분야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생필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물류를 원활하게 관리하며 연휴 기간 여행과 여가 수요가 무리 없이 증가하도록 지원해야 소비 심리가 실제 소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산 새우와 향신료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이 검출된 데 이어 최근 수출된 신발에서도 같은 물질이 발견돼 미국에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세슘 137 오염이 의심되는 신발 컨테이너 2개가 미국에서 되돌아왔으며 첫 번째 컨테이너는 약 한 달 전 이미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정부 특별조사팀은 문제가 된 신발이 모던치칸데 산업단지 인근 공장에서 생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모던치칸데는 지난 8에서 9월 수출된 인도네시아산 냉동새우와 정향향신료에서도 세슘 137이 검출됐던 바로 그 지역으로 당시 대대적인 조사에서 단지 내 22개 시설에서 방사능 흔적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신발을 생산한 업체 제품도 국가연구기관을 통해 정밀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모던치칸데 산업단지는 총 3,175헥타르 규모로 27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한 대형 공업지대로 식품, 향신료, 금속,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산업이 밀집해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산업단지의 한 금속 공장에서 수입 고철을 통해 세슘 137이 유입돼 주변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오염 제거 작업은 완료됐으며 현재는 정상 가동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유통경로 통제 강화와 예방조치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어 오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국이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 하반기 바이오 디젤의 팜유 혼합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높일 계획을 밝히면서 세계 팜유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연료 수입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려는 정책으로 프라보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2018년부터 모든 경유 차량과 기계류에 팜유 기반 바이오 디젤 사용을 의무화해왔습니다. 혼합 비율은 20%에서 시작해 지난해 35%, 올해 40%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내년에 50% 혼합이 시행되면 인도네시아 내 팜유 소비가 크게 증가해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국제시장에서는 팜유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팜유 가격은 재고 증가로 변동성을 보였으나 톤당 4,145링깃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팜유 협회는 50% 혼합 비율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 팜유 가격이 톤당 5,000링깃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1분기에 톤당 5,500링깃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협회는 혼합 비율이 50%로 늘어나면 바이오 디젤용 팜유 사용량이 25% 증가하고 올해 3,100만 톤인 수출량이 내년 2,600만 톤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수출 감소는 인도, 중국 등 주요 수입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의 자회사 BMI는 수출보다 국내 바이오 디젤 생산을 우선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변화가 전통적 수입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고투와 그랩 간 합병을 비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양사는 합병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국무장관의 발언과 정부 관계자의 확인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온라인 오토바이 택시 산업 규제와 시장 질서 재정비의 일환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초기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편 국영자산펀드 다난타라의 투자 관여가 확대되는 가운데 주요 주주인 소프트뱅크를 포함한 대부분이 현재 CEO인 파트릭 왈루조의 해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트릭 CEO가 그랩 인수에 반대하고 있어 경영진 교체 시 합병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합병이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정치-정책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투는 합의된 내용은 없다며 합병설뿐 아니라 3억 달러 에스크로 계좌, 텔콤셀 지분 매입설 등 다양한 시장 소문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사가 합쳐질 경우 인도네시아 승차 공유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차지해 사실상 독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합니다. 독점 구조는 이용자와 운전자 요금, 서비스 경쟁력, 기업 가치 평가 등 전반적인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텔콤셀의 고투 투자 문제도 경제적 쟁점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텔콤셀은 2020년 이후 총 4억 5천만 달러를 투입했지만 상장 후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최근 검찰은 투자 과정에 부정 의혹이 있었다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 논의가 단순한 산업 구조 조정이 아니라 공정 경쟁, 국영자금의 운용 투명성, 소액 투자자 보호 등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중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을 조립 생산할 계획입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아이오닉 9을 인도네시아에 출시하며 초기에는 완성차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이후 수요에 따라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의 현지 조립은 단순 생산 이전을 넘어 인도네시아 시장 특성에 맞춘 본격적인 현지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관세 및 물류비 부담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급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를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1에서 9월 전기차 판매량은 이미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으며 현대차 역시 월 평균 판매량이 작년 3,000대에서 현재 6,000대로 증가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환경도 현지 생산의 의미를 키우고 있습니다. 베트남 빔페스트와 인도 모빌 계열 맥서스 등 신흥 전기차 브랜드가 잇따라 진입하는 가운데 현지 조립은 가격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공급 속도 개선과 소비자 대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아이오닉 9은 현대차 eGMP 기반의 7인승 전기 SUV로 110.3kWh 배터리를 탑재해 최대 620km 주행이 가능합니다. 800V 초고속 충전, FOD 기능, AI 음성 인식, 디지털 사이드 미러, 보스 오디오 등 다양한 첨단 사양을 갖췄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